리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C가 좀 재미있는 짓을 했더라고요. 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사실상 피델리티를 향해서 이 나를 세운 뭐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피델리티가 미국 전체 401k의 3분의 1을 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당장 민주당 그 워렌 버핏이 아니죠.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워렌 버핏이라니. 예,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을 비롯해서 엄청 공격을 했죠. 피델리티에 그거 안 된다, 큰일 난다. 근데 피델리티가 대놓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지원을 하면서 수수료 무료 막 이렇게 또 이제 맞불을 놨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SEC가 야, 니네 그 법적으로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미등록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어 하면,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그거 위험한데 뭐 그런 이번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규제권에 대한 법적 권한이라는 게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 증권일 수도 있다, 미등록 증권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실상 이 밥그릇을 사전에 우리 걸로 갖고 가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되게 재밌죠. 저 진짜 웃겼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라고 스스로 거래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사실 SEC에 등록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소라고 하면 SEC에 꼭 등록된 것처럼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블록바이 같은 경우에 이건 뭔데? 등록했잖아 거래소. 니네가 기소하고 합의해서 SEC 규제를 받는 기관으로, 플랫폼으로 등록을 했잖아. 근데 FTX 사태 때 니네 뭐 했어? 결국엔 블록바이 파산한 거 아니야? 대체 니네는 뭐 하는 놈들이야? 라고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태가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긴 행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역시나 지금 이들이 바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전, 밥그릇, 이거를 우리 걸로 가져와야겠다. 왜냐? 우리가 전통적인 가장 강력한 금융 규제 기관이니까, 우리가 대장이니까 SEC가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소식 대박이죠, 진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뭐가 브레이킹이라고 달려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뭐 많이 나오길래 뭐지 싶어가지고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밈 아니야? 막 이랬는데 워낙 좀 놀래가지고, 이 영란은행의 CBDC 프로젝트 과정에 리플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017년부터. 그래서 CBDC 구축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CBDC 시대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 야, 결국에는 리플을 빼놓을 수 없구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나 정부들을 보면, 뭐 중국, 러시아 같은 미국과 갈등을 빚은 그 새로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통화 패권을 만들려는 그런 집단, 그러니까 브릭스 진영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CBDC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예 작은 나라, 뭐 조지아 같은 어떤 금융 혁신이 필요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리플과 CBDC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이렇다라는 거, 진짜 이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확대 해석을 해서 영국 영란은행이 발행하게 될 파운드화 이 CBDC가 리플레저 기반으로 한다, 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데, 지금 영란은행의 CBDC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초창기부터 리플이 일종의 기술 자문을 해줬다라는 거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소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진짜 이 진짠가 싶어가지고 이것까지는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오늘 아침에. 그래서 어이씨 뭐야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16페이지짜리를 며칠 전에 영란은행에서 더 디지털 파운드, 새로운 형태의 돈, 가계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돈일까? 물음표가 달려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영란은행과 재무부가 같이 공동으로 이 컨설테이션 페이퍼라는 이름으로 무려 116페이지 책 한 권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리플 관련된 부분만 찾아봤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어, 영국 영란은행과 재무부가 CBDC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리플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이건 일단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죠. 이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RTGS라고, 이게 리얼타임 그로스 시스템, 이 실시간 총액 결제라고, 지금 전 세계 국제은행 여기 나와 있네요.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시스템이 아니고 세틀먼트.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은행들, 중앙은행들이 이걸 통해서 은행들 사이에서 결제 거래를 대기 없이 즉각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과 영란은행이 돈을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RTGS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RTGS는 스위프트와 같은 시스템, 기술적인 어떤 걸 의미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 RTGS를 개선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리플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RTGS를 개선한다라는 게 저는 그 스위프트의 개선과 어떤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위프트, RTGS를 통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지금 표현되는 거는 CBDC인 건데, 그 과정에, 그 진입 과정에 리플이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게 2017년부터. 이 내용이 지금 이번에 발간된 페이퍼, 컨설테이션 페이퍼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거 사실 번역을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보더 동기화, 이 두 개의 RTGS 시스템에 동기화된 FX 트랜잭션 달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리플과의 공동 프로젝트다. 뭔 소리인가 싶어요. 어쨌든 이게 RTGS 시스템의 진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리플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과 영란은행이 같이 했다라는 거고, 이게 리뉴얼을 위한 로드맵의 동기화 기능을 통합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리뉴얼을 위한 로드맵. 뭘 리뉴얼을 할까?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리뉴얼하는 로드맵. 어떤 걸 향한 로드맵일까? CBDC를 향한 로드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로드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로드맵? CBDC 로드맵. 어떤 거 뭔가 개선을 해야 돼. 뭘 개선해? 현행 시스템 RTGS를 개선을 해서 CBDC로 나아가는 기술 협업을 리플과 진행을 했다라는 게 2017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2 각주 72번을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는 2017년에 리플과 진행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별걸 다 했구나.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정말 제 혼잣말로 야, 진짜 별거 다 했구나. 별거 다 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뿌듯했습니다. 저는 좀 뿌듯하게 느껴졌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2017년 초에 이 핀테크 엑셀러레이터로서 영란은행과 이런 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걸로 따지면 2017년부터 최소 6년 이상 영란은행과 뭐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협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이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었다. 파트너로서 되게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리플이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이 민간 포럼이죠. 영국 정부의 CBDC와 관련된 디지털 파운드 CBDC의 개발과 관련된 자문 역할을 하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의 기술 자문 역할을 리플이 했잖아요. 괜히 리플이 들어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기사 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맨 마지막 문장을 달았는데, 와, 진짜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XRP 가격이 움직이지가 않아. 야, 이건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리플과 관련된 CBDC 프로젝트가 증가할수록 반등할 거야. 런던은 이미 준비가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XRP 홀더들이 굉장히 많은 볼륨이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같은 중장기 홀더들도 많고, 그래서 무거운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 세력들이 크게 기관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 크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이런 굉장히 큰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어디 무슨 작은 소국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이런 게 아니고 영국이 영국. 전통 금융에 있어서 선진국, 대영제국으로의 어떤 다시금 대영제국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발판, 이 도약 지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영국에서 리플과 돈의 혁신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CBDC 파일럿 완료, 2030년까지 CBDC 출시 이런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재미있고 의미가 크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지아 정부와 최근에 CBDC 백서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부분들, 이게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조지아 총리와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이 모니카 롱 현 사장 이 같이 이렇게 면담을 했던 건데 이때 CBDC와 관련된 기술 자문 멘트를 했다라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정부가 안 그래도 최근에 다보스 포럼 이번에 진행되는 그 기간에 CBDC 백서를 상반기에 공개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하고 궁금한 지점이 와 이걸 리플 기반으로 하게 되면 대투더박 대박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리플이 이제 CBDC 백서를 2021년 3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리플 XRP야말로 리플 레저야말로 CBDC의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CBDC 발행 기관과 특성에 따라서 CBDC는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개하는 자산, 중개 매체 자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브리치 커런시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브리치 커런시, CBDC에 최적화된 브리치 커런시는 XRP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어떤 플랫폼도 리플만큼 이렇게 전폭적으로 아직 기관들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정보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 BSN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브리지 커런시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집어왔었잖아요. 이게 딱 리플을 그대로 롤 모델로 삼아서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이런 상황들 굉장히 의미가 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도 다 챙겨보시면은 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